눈은 오복 중에 하나로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오복은 치아가 건강한 것, 소화가 잘 되는 것, 귀가 잘 들리는 것, 대소변을 잘 보는 것, 그리고 눈이 잘 보이는 것인데요. 이 중에서 눈의 건강과 관련된 영양제가 가장 많을 정도로 눈이 좋지 않으면 우리는 눈을 뜨고 깨어 있는 내내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찾지만 눈 건강을 위해서 꼭 영양제를 먹어야만 할까요? 사실 영양제를 판매하기 위한 회사들의 마케팅 때문에 눈 건강과 관련해서 조금만 알아보려고 하면 영양제에 대한 광고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인체의 모든 기능은 자연에서 섭취한 음식들로 모두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원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영양제는 바쁜 현대인들이 음식을 도저히 골고루 섭취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부족할 수밖에 없는 영양 성분 섭취에 도움을 받고자 할 때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나 마트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비싸지도 않은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할 수만 있다면 영양제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자연적인 식품들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우리 몸에 소화 흡수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영양제는 실제로 표기된 함량이 전부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역시 영양제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눈에 좋은 영양제들의 주요 성분들을 영양제의 도움 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들로 충분히 섭취하셔서 더욱 건강하고 밝은 눈으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좋은 영양제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 안토시아닌, 비타민 A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눈 영양제를 한 번이라도 찾아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들이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 어떤 음식들을 어떻게 먹는 것으로 영양제보다 더욱 훌륭하게 눈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세비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한 힘이 됩니다. 먼저 루테인입니다. 루테인은 눈의 망막과 수정체에 축적되어서 자외선 등의 유해광선을 흡수해서 우리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부터 나오는 블루라이트, 그러니까 유해 청색광이 눈으로 많이 들어오는데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안경 렌즈나 스마트폰 보호 필름 등이 있을 만큼 블루라이트는 우리 눈의 황반에 작용을 해서 시야가 왜곡되고 시력이 약해지다가 끝내는 시력을 잃게 되는 황반 변성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테인의 지속적인 섭취를 통해서 이러한 유해 광선이 우리 눈 안쪽 황반까지 들어오는 것을 막아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루테인을 우리 눈에 꾸준히 공급해 줄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자주 먹는 녹황 채소들로부터 너무 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에 이 루테인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루테인은 하루에 6mg 정도만 복용해주면 되는데 시금치 100g에만 10.2mg의 루테인이 들어있습니다. 루테인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시금치를 기름에 볶으면 루테인의 흡수율도 매우 높아집니다. 사실 케일이 100g당 21.9mg로 시금치에 비해 루테인 함량이 2배가 되는데 케일의 경우는 볶아서 먹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금치보다는 흡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돼지고기 기름이 위장 속에서 케일의 루테인 성분 흡수를 도와줄 수 있으니 쌈 채소로 상추만 먹을 것이 아니라 케일도 함께 준비해 두었다가 같이 먹게 되면 이 루테인 섭취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브로콜리나 완두콩 역시 100g에 들어있는 루테인 함량이 하루 권장량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브로콜리 볶음이나 완두콩밥도 눈에 좋은 식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아잔틴입니다. 지아잔틴은 사실 루테인을 함유한 식품들에서 거의 동시에 존재하는 자매 같은 영양소인데요. 지아잔틴은 황반 부위를 직접적으로 형성하는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노란색을 띠는 황반 색소가 됩니다. 루테인과 함께 외부 유해 광선으로부터 황반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같이 하면서 시력 감소를 막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황반을 직접 형성하기 때문에 황반변성의 발병이 시작한 경우에도 병의 진행을 늦춰줄 수 있는 역할도 합니다. 지아잔틴을 흡수할 수 있는 음식 역시 루테인과 같이 녹황 채소들이며 케일과 시금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일과 시금치만 자주 섭취해도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지아잔틴이 풍부한 식품을 소개해드리면 바로 계란 노른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아잔틴은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물질이기 때문에 계란 노른자의 노란빛 역시 이 성분 때문에 생기는 색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노른자를 익히는 경우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성분 모두가 손상이 됩니다. 따라서 눈에 좋게 계란을 드셔야 한다면 계란 후라이가 됐던 삶은 계란이 되었던 노른자는 반숙 혹은 익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황반을 보호할 수 있는 지아잔틴을 온전히 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많이 들어보셨을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한때 성장기 아이들의 두뇌 발달로 유행했던 DHA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우리 눈의 안구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특히나 현대인들은 건조한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하루에 7, 8시간씩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면 안구건조증이 쉽게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 눈이 항상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되는 것은 눈의 가장 겉면에 지방층이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 눈의 수분이 쉽게 증발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지방층은 눈꺼풀의 안쪽에 마이봄샘이란 곳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햄과 같은 가공식품류를 자주 먹거나 설탕이나 튀김과 같이 우리 몸에 염증을 쉽게 일으키는 식품을 자주 먹게 된다면 이 마이봄샘이라는 곳의 염증 작용으로 인해서 지방 분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눈의 수분이 자꾸 날아가서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것이 뻑뻑해지고 심해지면 눈에 모래알이 있는 것 같이 따갑고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결막과 각막이 손상되어서 시력 저하로 직결되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 치료를 위해서 인공 눈물을 자주 넣게 됩니다. 하지만 인공 눈물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결국엔 이 마이봄샘이란 곳에서 눈의 수분을 보호할 수 있는 지방층을 지속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잘 해줘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얻을 수 있는 자연식품은 고등어와 같은 둥푸른 생선과 연어가 있습니다. 이 생선들의 오메가3는 동물성 지방으로 DHA를 포함하고 있어서 뇌의 발달과 기억력, 인지 능력 증진에도 도움을 주면서 치매 예방까지도 함께 도움을 줍니다. 아몬드나 호두와 같은 견과류에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견과류의 오메가3는 식물성 지방으로 콜레스테롤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서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한 들기름에도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들기름의 경우에는 열을 가하면 이러한 영양소가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비빔밥을 드실 때 조금은 고소한 맛이 덜 하더라도 참기름보다 들기름을 한 숟갈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들기름은 보관 방법이 까다로운데요. 개봉한 들기름의 경우에는 4도 이상에서 공기와 접촉하여 산패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해야 합니다. 들기름의 산패를 막는 팁으로는 참기름에 있습니다. 들기름 대 참기름을 8대 2의 비율로 섞으면 들기름이 쉽게 산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폭탄입니다. 우리 몸에 생기는 질병의 90% 이상이 우리 몸의 산화작용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요. 우리 몸의 산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들을 상온에 오래 두었을 때 썩어가는 과정들이 모두 산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폭탄이라고 하면 우리 몸이 이렇게 산화되도록 하는 오염물질들을 최대한 제거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항산화 기능이 우리 눈에서는 망막의 혈관을 건강하게 해줘서 녹내장이나 백내장 등의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해주고
특히 안토시아닌으로부터 생성되는 로놉신이라는 물질이 눈에서 뇌로 가는 시각신경 전달의 활성화를 돕습니다. 이 로놉신은 특히 눈에 빛이 약하게 들어오는 야간에도 우리 눈에서 물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안토시아닌의 자연 섭취도 어렵지 않습니다. 안토시아닌은 껍질이 보랏빛을 띠는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있고 특히 그 껍질에 많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포도, 블루베리, 자색 고구마, 가지에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안토시아닌이 이러한 식품들의 껍질에 많이 있는 이유는 자외선으로부터 이 과일이나 채소의 알맹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포도는 껍질까지 먹기는 조금 어려워서 껍질까지 숙성시키는 와인이 안토시아닌 섭취에 도움이 되고요. 블루베리나 가지는 껍질까지 먹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안토시아닌을 섭취하기에는 최적의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A입니다. 오메가3가 눈의 지방층 분비를 활성화한다면 비타민 A는 그 지방층 자체를 형성해서 눈의 점막을 건강하게 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서 오메가3와 함께 안구 건조를 예방할 수 있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A는 감이나 사과와 같은 과일로부터 직접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당근에 매우 풍부한 베타카로틴으로부터 합성되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은 하루에 반 개만 먹어도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A를 만들어내는데 충분합니다. 게다가 이 베타카로틴은 딱 우리 몸에 필요한 정도로만 비타민 A를 합성하고 나머지는 다른 역할을 하게 되어서 비타민 A를 과다 섭취할 일이 없게 되는데요. 비타민 A를 과잉 복용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임신부에게서 생기는 태아의 기형이 있고 임신부가 아니더라도 피부 건조나 탈모 등이 생길 수 있는데 베타카로틴으로부터의 체내 비타민 A 합성은 그러한 염려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를 합성하고 남은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뇌의 인지작용을 활발히 할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 및 피부 노화 방지에도 좋은 만큼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와 함께 당근을 하루에 반 개씩만 꾸준히 드셔도 안구 건조 걱정 없이 밝고 깨끗한 눈을 유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양제를 드시지 않고도 평소에 우리가 먹는 음식들로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꾸준히 실천하셔서 나이가 들어도 밝은 눈 건강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비서 백세비서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